민족주의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편입니다. 1880년 12월 8일 고종 때 태어나서 1936년 2월 20일까지 56세를 사셨다. 대전광역시 중구 은암동에서 신광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영의정을 지낸 신숙주의 18대 손이다. 할아버지 신성우는 1867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사관원 정원, 사원부 장령 배서를 역임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신광식은 관직에 오르지 못한 채 38세에 사망하였다. 8세의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신성우를 따라 고향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고두미 마을로 옮겨와 마을 서당 훈장이었던 할아버지에게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9세에 자치통감을 배우고 14세에는 사서 삼경을 모두 마쳐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15세인 1895년에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첫 번째 부인 풍량조씨와 결혼하였으나 불행한 결혼생활 끝에 갓 태어난 아들 신관일이 우유에 처해서 병사하는 일을 계기로 1910년 이혼하게 된다. 17세인 1897년 할아버지 신성우는 손자 신채호의 영특함을 보고 천안에 있던 자신의 친구이자 학부 대신이었던 신기선에게 신채호를 소개해 주었고, 신채호는 신기선의 서재에서 많은 서적을 읽으며 개화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1898년에는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당시 이름 높은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성균관 교수 이남규의 문화에서 수학하며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투옥당하기도 하는 등 이무렵부터 애국 계몽 활동을 시작하였다. 24세인 1904년에 신규식, 신배구 등과 함께 산동학원을 설립, 신교육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신채호는 성균관 박사에 임명되었으나 다음날 사직하고 단발을 결행한 뒤 계몽운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장지연에 의해 황성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11월 20일 장지연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시일야 방성대곡을 발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신채호는 시일야 방성대곡에 집회를 도왔으며 장지연이 투옥되자 그를 대신해서 황성신문을 이끌었다. 27세인 1907년에는 안창호 주도하에 비밀리에 결성한 신민회에 가입하여 신민회 취지문을 작성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의 박은식의 도움으로 배들이 운영하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초빙되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신채호는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쳐 많은 논설을 발표하였고 다른 언론기관에도 글을 기고하는 등 활발한 언론활동을 하였다. 특히 신채호가 민족주의 사관을 입각하여 서술한 최초의 한국 고대사로 평가받는 독사실론을 1908년 그의 나이 불과 28세에 발표한 것은 이런 활발한 저술활동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신채호는 이 글에서 이미 당군, 부여, 고구려 중심의 주체적인 민족주의 사관을 보여주었고, 이 무렵 신채호가 집필한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중국거걸 최도통전 등의 소설은 한말의 민족적인 위기를 타개할 영웅이 나와서 이 나라를 구하는 데에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영웅사관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권의 피탈이 확실시되자 신채호는 30세인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한다. 그해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신안촌이 형성되는 데 참여하였으며 연해주에서 발간된 한글신문 해조신문의 발행에도 참여하였다. 1911년 12월 근업회라는 교민단체를 조직하고 근업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였으며 1912년에는 광복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34세인 1914년에는 서간도 환인현 홍도천에 머물며 동창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쳤는데 이때 국사교재로 조선사를 집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서간도 일대의 고구려 고적을 답사하였다. 1915년 이회영의 권고로 북경으로 옮겨 1919년까지 4년간 체류하였다. 북경에 체류하면서 중화보와 북경일보에 글을 기고하여 생계를 꾸렸다. 그러면서 조선사 통론, 조선사 문화편, 사상변천편, 인물고 등을 집필하였다. 또한 김규식과 함께 신한청년단을 조직하고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한인 청년들의 단결과 교육에 힘썼다. 39세인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했으나 국제연맹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출되자 이에 극렬히 반대하며 재선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19년 4월 11일 재선출에서도 이승만이 당선되자 신채호는 임시의정원에서 퇴장해버린다. 8월에 시작한 6회 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신채호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라고 크게 성토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결별하면서 이후 외교론이 임시정부의 주요 방안으로 자리잡자 신채호는 임시정부 조직에서 빠지고 임시정부 집권 세력의 대항 세력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10월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의 정면으로 나서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을 정면 반박하고 이승만을 공격하는 주간신문 신대안을 발간한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념과 출신 지역에 따른 파벌로 인해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외교 독립론을 주장한 이승만계, 무장 독립론을 주장한 박용만계, 실력 양성론을 내세운 안창호계 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래서 1923년 1월 70개의 독립단체의 대표 123명이 모여 국민대표회의가 상해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신채호가 주동한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신할 새로운 주체를 설립하자는 입장으로 민중의 폭력혁명을 통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안창호, 여운형의 개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중시하여 새로운 최고기관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였다. 오랜 논쟁에도 결국 5월에 결렬되고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 1926년 6월 새 헌법을 제정하고 창조파의 임시정부를 브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소련 정부의 반일활동 금지에 따라 활동이 중지되었고 자유시 참변까지 겪게 되어 신채호는 북경으로 돌아와 석등암 등에 거하면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전념하였다. 43세인 1923년 의열단장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 의열단 선언문을 짓는다. 여기에서 신채호는 우리 조선인 한 사람이 일본인 한 사람씩을 죽이다 보면 언젠가는 일본인이 전멸할 것이며, 내가 2명을 죽이면 조선인 1명을 살리는 일이며, 내가 10명을 죽이면 조선인 9명을 살리는 길이다 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 이 외에도 자치론, 외교론, 실력 양성론, 무장투쟁론 등을 차례로 매섭게 비판하며 민중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혁명을 답으로 제시하였다. 즉 우리 주권이 없는 상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적 수단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44세인 1924년 조선 상고사 총론이 완성되며 이것은 1931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된다. 이후 신채호 사후인 1948년에 총 12편의 단행본으로 종로서원에서 출간되었다.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으로 주장하고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4대주의로 점철된 역사서로 강렬하게 비판하였다. 47세인 1927년 중국 텐진에서 무정부 동맹 동방연맹이 조직되었는데 신채호는 이 필행과 함께 조선 대표로 참가하였고, 이 무렵 무정부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대흑호의 일석단, 용과 용의 대격전 등의 글을 남기는 등 이 무렵부터 아나키스트로서의 활동을 보여준다. 48세인 1928년 5월 잡지 발행 자금을 위한 위조 화폐를 가지러 타이완에 갔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련으로 이송되었다. 1930년 5월 대련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통화위조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 감옥으로 이감되어 복역하였다. 신채호는 재판에서 나라를 찾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은 모두 정당한 것이니 사기가 아니며 민족을 위하여 도둑질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이나 꺼리낌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55세인 1935년 복역하던 중 그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형무소 당국은 보호자가 있으면 출감시키겠다고 했으나 그의 보증인이 친일파로 전향했다는 이유로 신채호는 가석방을 거절하였다. 소감된 지 8년 만인 1936년 2월 옥중에서 뇌출혈 및 동상, 영양실조, 고문후유증 등의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었고 3일간 방치되었다가 사망하였다. 재혼한 부인 박자혜 여사와 두 아들이 다녀가고 1시간 뒤에 숨을 거뒀다고 한다. 향년 56세였다.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여러분들 발에 시체가 채이지 않게 화장해서 재를 바다에 뿌려달라는 말을 남겼으나 주변인들 대다수가 단재의 시신을 국내로 가져가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내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3월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주사하였다. 신채호는 40세이던 1920년 북경에서 25세였던 박자혜와 재혼하고 수범과 두범 두 아들을 낳는다. 두범은 18세 때인 1942년 영양실조로 죽고 신수범은 일제시대 때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1945년 북간도로 이주한 직후 해방이 되자 다시 평양으로 이주했다. 그 후 한국전쟁 때 남아 거제도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1953년에 풀려나 아버지의 고향인 충청북도 청원군에 정착했다. 신채호가 임시정부 초기 이승만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신수범은 자유당 정권 시절 신변을 위협받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고 한다. 노동자 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후에야 은행에 다시 취업할 수 있었다. 신수범은 1991년 7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신수범의 다른 자녀들은 북한에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은 신채호가 한 말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신채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의 저서 어디에도 이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의 출처는 지금도 불분명하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 가면 신채호 사당이 있으며 그 뒤편에 신채호의 묘가 있다.